7가지 앞으로의 변화 예측이 병원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7가지. 끼인가요? 별거 아닙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가지를 잘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AI가 가속화될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진 것 중에서 공통적인 데이터가 무엇이라고 알고리즘을 찾게 될 것이고, 알고리즘을 찾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AI로 변하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가 아까 점점 많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는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AI가 많아진다, 알고리즘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표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표준화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끼리, 노란색끼리 쭈루룩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시 AI에 연결하고, AI가 되면서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면서 세 번째는 EMR 클러스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자의무 기록, 이것이 각 병원별로 또는 개원과 조그만 의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각각 자기들 주체에 맞게 EMR이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 주택 개발할 때 난개발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일어나면 전국이 다 표준화가 됐는데, 의료가 표준화가 됐고 진료 지침이 표준화가 됐는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한 3개, 4개 정도의 업체에서 그 EMR 한꺼번에 만들죠. 일본과 같은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EMR이 클러스터화되고 어떤 표준화돼서 하나 전국적으로 한두 개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 변할 수 있는 게 공공의료가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화도 됐죠. EMR도 또 통일됐죠. 그러고 나면 전국이 약간 의료가 표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서로 그렇게 표준화됐는데 기피하고 있는 분야, 감염병 분야라든가 응급 분야라든가 정신병 뭐 등등 민간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공공보건 분야, 이 분야가 발전할 것이고, 또 팬데믹이 점점 빠른 주기로 도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빠른 주기로 도래하면서 역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하는 것이고, 5번째는 표준화가 되고 AI가 되고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하고 EMR이 클러스터화 되면서 정밀의료가 발전할 거예요.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 헬스 데이터, 나의 건강 데이터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나의 건강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나에 맞는 맞춤형 진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정밀의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나에 맞는 개별 맞춤형 진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5번째 변화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기전을 찾아보면은 크게 식습관, 그러니까 먹고 자는 식생활, 2번째는 환경, 3번째는 유전, 4번째 기타, 이런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까지 병원계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뭐지? 이 질환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라는 이 한 30%에 해당하는 유전적인 요인과 기타 요인, 기타 특수한 요인이 무엇이지? 요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나머지 70%가 환경 요인과 식습관 요인인데 이게 70%예요.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 이쪽 분야는 그냥 왠지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걸로 치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훨씬 더 넓은 것이고, 이것이 훨씬 더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연관된 것이 뭐냐면 헬스케어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째 말씀드린 헬스케어 산업. 그러니까 R&D, 리서치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디벨로프먼트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왜?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6번째 우리나라 의료계의 변화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의료의 메인스트림이 변하는 거예요. 메인 프로세스.
질환이 생기면은 먼저 예방, 진단, 치료, 사후 모니터링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진단과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하고 촬영하고 CT 찍고 뭐 MRI 촬영하고 하는 진단과 치료 요 분야에 많이 집중을 했죠. 많이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예방,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아니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가면은 약 10년 동안의 주기 동안에 치료와 진단 이 분야가 64% 지금까지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35% 줄 것이고 반대로 예방과 사후 모니터링이 6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예측의 근거는 예방과 사후 모니터링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쪽에 벤처가 생기고 그쪽에 특허가 생기고 기술 발전이 그쪽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 병원계, 보건의료계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7가지 변화가 우리나라의 의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시대에 잘 편승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잘 편승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은 한 10년 안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예측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특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이거 끝나고 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